네, 3클래스 1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3클래스 1팀 트래시 팀입니다. 여기 보이는 이 사진은 저희가 앞으로 구현하게 될 어플리케이션이 시작화면입니다. 이 트래시라는 이름은 같이 저희 트래시라는 이름과 같이 저희 팀은 친환경적인 가치와 리사이클링, 즉 분리수거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네, 여기 보이는 이 항목은 앞으로 저희가 발표하게 될 목차입니다. 처음에는 트래시, 소개 및 시험들을 다 보여드리고, 두 번째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세 번째는 이 프로그램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트래시, Recycling Your Trash. 저희 트래시 팀은 Recycling Your Trash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이용자들이 재활용, 분리수거를 지원하기 위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저희는 이미지 인식을 활용한 분리수거 정보 제공 서비스를 지원하며 사용자들에게 올바른 쓰레기 분류 정보를 제공하여 활용률을 높임으로써 환경 선순환 구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시면 UI는 친환경적인 초록색 계열 색깔을 이용하며 보다 산뜻함을 느끼게 해줍니다. 넘겨주세요. 네, 다음은 트래시 어플리케이션 구동 영상입니다. 먼저 바로 보시죠. 여기 보이시는 이 화면은 분리수거 정보를 누르면 나오는 영상입니다. 각 재질별 어떻게 해서 분리수거를 하면 되는지 볼 수 있습니다. 네, 우선 넘겨주세요. 네, 여기 카메라 영상을 보시면은 저희가 플러터를 이용하여 어떤 사물이 어떻게 카메라가 인식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방을 인식하기도 하고요. 조금 전에 립스틱 같은 걸 인식하기도 합니다. 넘겨주세요. 이 영상은 욜로 디텍션을 이용한 사물 정보를 카메라가 인식한 영상입니다. 플라스틱 보틀이라는 칠성사이다 올리니까 플라스틱 보틀이라고 해서 이 카메라가 인식을 하기도 하고, 종이컵을 드니까 페이퍼라고 해서 분리수거 정보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이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배경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일회용품 쓰레기 양이 증가로 환경 오염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정부에서도 그린 뉴딜 정책을 시행을 하면서 재활용과 재사용을 강조하는 만큼 이 상황에 대해 심각성을 잘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개인이 분리수거 지식이 부족하므로 어떤 재활용품을 어디에 버려야 하는지 쉽게 알려주는 프로그램의 수요가 사회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올바른 분리수거는 우리 모두가 환경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실천해야 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올바르지 못한 분리수거로 지구가 더 이상 아파하는 일이 있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다음은 개발 목표입니다.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카메라의 이미지를 이미지를 인식하여 폐기물을 분리해줍니다. 또한 이러한 시스템을 이용하여 환경 마일리지라는 인센티브 제도를 적립합니다. 이와 같은 구조로 이 어플리케이션 사용자 유입을 증가시키며 재활용 수거율을 높여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저희가 어떻게 했는지 포지션에 대해서 설명드릴 겁니다. 기획 데이터 수집 전처리는 우리 팀원 모두가 참여를 했고, 모딩은 김가연 씨, 저 그리고 최문기 씨가 같이 함께 했습니다. 프론트엔드는 박세현 씨, 박기훈 씨, 이승은 씨 같이 하셨고요. 백엔드는 박기훈 씨, 이승은 씨 같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 우선적인 설명을 마치고 모델링에 대해서 마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리시나요? 안 들리시나요? 들리는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네, 앞에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발표를 해주셔가지고, 네, 감사드립니다. 일단 그러면 저는 이어서 저희 이제 전철이랑 모델링 과정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어떤 이제 시간 순서에 대해 일들을 겪어왔는지에 대해 조금 집중해서 네,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엔터? 오케이. 네. 일단, 네, 보시면 저희가 이제 주제를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이제 분리수거가 주제이기 때문에 데이터는 당연히 네, 쓰레기입니다. 처음에 저희가 이 주제를 가지고 서칭을 시작을 했을 때 이 관련 주제에 대해 캐글 대회에서 이제 수행했던 코드와 데이터들이 있는 거를 저희가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활용을 해보자 라고 해서 데이터는 캐글 대회에서 가져온 데이터가 한 2200장 정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모자란 것 같다. 그리고 데이터가 좀 불균형한 것 같다. 라고 판단을 내려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한 800장 정도를 네, 찍었습니다. 그래서 총 합해서 3000장을 가지고 이제 어그멘테이션을 해서 데이터 양을 늘린 다음에 학습을 수행하기로 네, 결정을 했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처음에 이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과정입니다. 처음에 저희가 라벨링을 이제 이거 그러니까 욜로를 배우기 전이라서 저희가 라벨링을 처음에는 이렇게 숫자로 그냥 했습니다. 사진의 이미지를 잡은 것이 아니고 이 사진이 무엇이다 라고만 라벨링을 처음에 했었고 리사이징도 처음에는 이거 다 그냥 손으로 다 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데이터 어그멘테이션도 그냥 이렇게 네, 다 코드로 직접 쳐서 네, 하려고 했었습니다. 여기서 그냥 좀 많이 잡아먹은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 처음에 찾아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훈련을 텐서플로우로 훈련을 시키려고 했었거든요. 앞에 이제 캐글 대회에서 제공했던 코드가 텐서플로우 코드라서 학습을 시키려고 했는데 보니까 텐서플로우에서 학습 효율을 올려줄 수 있는 데이터 세트 형식이 있더라고요. 사용자들의 평을 보면 한 4배 정도 학습 속도가 빠르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데이터 형식에 맞춰보려고 네, 찾아봤는데 찾아보다 보니까 텐서플로우 버전에 굉장히 민감한 모듈임을 알게 됐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워크스테이션을 써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같이 워크스테이션을 쓰는 입장에서 저희만 텐서플로우 버전을 바꾼다면 다른 팀에 피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고 조금 비효율적이더라도 남에게 피해는 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도 그냥 이것을 포기하고 그냥 이렇게 손으로 어그멘테이션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발생했던 문제가 저희가 이제 RGB 알파 형식을 가지고 있는 사진에 대해서 처리를 못 하겠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사진을 처리하는 모듈을 CV랑 이미지로 썼는데 여기서는 RGB 알파를 RGB로 변환해주는 코드가 썩 쉽지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저희 필로우 모듈에 그 이제 쉬운 메소드가 있길래 저희가 이제 사진을 다루는 그 모듈들을 그냥 다 필로우로 바꾼 네, 그런 경험이 여기에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캐글 대회에서 가져왔던 그 코드로 근데 그 코드는 이제 당연히 CNN 레이어를 가지고 이제 피처 값을 뽑아낸 다음에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겠죠. 그렇게 해서 뽑아낸 건데 이게 사진 4개만 예시를 든 건데도 불구하고 반밖에 못 맞추죠. 정확도가 실제로 계산을 해봤을 때는 한 45%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저희가 이때쯤 해가지고 이제 학원에서 욜로를 배우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욜로가 디텍팅하는 훌륭한 네, 모델이라는 얘기를 듣고 고민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했는데 욜로로 넘어갈 것이냐 아니면 이거 그냥 밀고 갈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저희가 판단 미스를 하게 됩니다. 이거 그냥 밀고 가자. 왜냐면 욜로로 학습시키려면 다 라벨링 해야 되는데 그냥 이거 H5 파일을 PB랑 PB 텍스트로 바꿔서 CV에 얹자 라고 해서 이제 뭐 성능이야 학습을 이제 데이터를 좋은 걸 주면 성능은 올라가지 않겠냐 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냥 밀고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겼던 게 H5를 PB랑 PB 텍스트로 바꾸는 거는 했는데 이제 이게 내부 형식이 좀 안 맞아서 CV에서
넷이 읽어내질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시간이 가고 시간을 잡아먹는 과정 중에 이제 2기 동료분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전처리를 라벨링을 쉽게 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저희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좀 늦었지만 욜로로 바꾸자 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욜로로 선택하게 됐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뭐 다 아시겠지만 욜로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그리고 욜로 학습에 제공되는 간단한 이제 프레임워크 다크넷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고 네, 그리고 이제 모델에 대한 평가는 뭐 앞에서도 얘기하셨기 때문에 길게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뭐 MAP로 평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선택했던 거는 욜로 V3였습니다. 좀 오래됐지만 인식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고 또 안정성도 보장이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다크넷을 통해서 욜로 V3를 학습을 했고 이거 사진은 이제 펄앱상에서 학습하는 것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라벨링하는 사이트에 대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학습을 하고 저희가 사용을 하려고 시연을 해봤는데 좀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뭐냐면요. 이 굉장히 느려요. 물론 이게 지금 시행하고 있는 컴퓨터가 학원에서 제공해줄 그 컴퓨터라서 뭐 성능이 그렇게 썩 좋지 않다는 걸 감안을 해도 거의 뭐 순간이동이죠. 네, 이렇게 너무 느리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또 하나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저희가 사용자라면 저희가 처음에 계획했던 것이 휴대폰에 얻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자라면 속도가 조금 느려도 정확한 것을 택하겠느냐 아니면 조금 정확도가 떨어져도 속도를 택하겠느냐 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분리수거장 앞에서 휴대폰을 켰는데 속도가 느리면 다시 안 쓰겠죠. 그래서 저희는 어차피 둘 다 향상을 시켜야 되지만 그래도 먼저 향상을 시켜야 한다면 속도를 고르자라고 해서 욜로 V3를 버리고 저희는 타인이라는 모델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 모델로 이제 욜로 V4를 하나 학습을 시켜보았고 그다음 저희가 최종적으로 선택했던 이제 욜로 V4 타이니에 대한 성능 평가표를 지금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는데 보시면은 욜로 V4 성능 평가도 훌륭하죠. 하지만 이것도 저희가 앞에 욜로 V3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바일에 얹기에는 너무 무겁고 속도도 느리고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비교 모델로 남겨두고 저희는 욜로 V4 타이니를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앞에서 시연을 하셨던 게 그게 타이니로 가지고 만든 웹 디텍션이었고요. 평가표 보시면은 한 0.88 정도 나오는데 저희가 성능이 조금 떨어지는 원인을 찾게 되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너무 깔끔하게 데이터만 촬영을 해가지고 그 손이나 아니면 주변 사물에 대한 노이즈가 발생했을 때 디텍팅이 조금 떨어진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성능 개선에 좀 여지를 두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발표하겠고요. 이후에 또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백엔드 파트 스프링부트입니다. 1차 목표는 스프링부트 프레임워크를 구성하고 2차 목표는 스프링부트와 플러터의 연결이었어요. 이제 자바 기반 언어로 초면이라 학습하고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프로젝트를 완성하고자 여러 가지 튜토리얼과 실습을 진행했는데요. 이 왼쪽 사진이 그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기존 서버와 플러터의 연결을 위해 야후에서 주식 API를 불러와 플러터를 연결하는 예제 작업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팀이 사용할 양방향 통신 기술인 웹소켓을 중점으로 실습을 했는데요. 그게 맨 오른쪽에 있는 그림입니다. 제 스프링부트 프로젝트와 플러터 프로젝트 두 가지 모두 실행하여 나타낸 실습 결과물입니다. 그러나 저희 팀 프로젝트 방향이 욜로 모델을 텐서플로우 라이트 파일로 변환시켜서 플러터에 직접적으로 얻는 방식으로 변경되어서 스프링부트는 일단 빠지게 되었습니다.
프론트 엔드 파트 플러터입니다. 메인 페이지와 분리수거 정보 페이지인데요. 아까 시연한 거 보셨겠지만 정말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예쁘게 네, 작업을 했습니다. 이 파트를 하면서 적성을 찾으신 분도 있을 정도로 열의가 넘쳤던 부분입니다. 이 카메라 페이지는 굉장히 우여곡절이 컸는데요. 카메라를 로드해서 실행시키는 것부터 시작해서 텐서플로우 그 라이트 모델을 로드해서 실행시켜 객체를 인식하는 것까지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많은 에러를 맞닥뜨렸지만 포기하지 않았고요. 이제 모델을 로드해도 객체를 인식하지 못해서 코드가 꼬였나 엄청 고민하고 코드를 저희 프로젝트 성격과 맞게 거듭 수정과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서 완성을 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저희가 커스텀한 욜로 모델의 웨이트, CFG, 라벨 텍스트 파일을 가져와서 텐서플로우 라이트 파일로 변환시키는데 어제 최종적으로 실패를 해서 오브젝트 디텍션 예제를 대신 시연하였음에 양해 말씀드립니다. 본래 시연하고자 했던 것은 마우스, 립스틱, 백팩 이런 디텍션이 아니라 이제 종이, 플라스틱, 유리 등의 분리수거 카테고리였습니다.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리고요. 이제 향후 계획과 마무리입니다. 향후 계획은 일단 TF 라이트 모델 변환을 실패함으로써 스프링부트 웹소켓을 이용해 플러터와 연결시키는 작업으로 프로젝트를 디벨롭 시키고 싶습니다. 그리고 SQL로 사용자 재활용 배출량 집계를 함으로써 앞서 초기 개발 목표에서 말씀드렸던 인센티브, 즉 환경 마일리지 정리 시스템의 기반을 다지고 싶고요. AWS를 사용해서 앱을 배포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를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한 사람씩 팀원들이 다 남겼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원 단체 사진이고요.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발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코멘트 잠깐 남길게요. 이 팀은 정말 고생을 한 걸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또 제 오피스를 내놓으라고 하셔서 합숙하시면서 하신 것도 알고 있어요. 네, 발표 고생하셨고요. 이제 강사님 말씀이 코멘트가 있겠습니다. 먼저 양진우 강사님께서 먼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예.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팀은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하는 걸 다 지켜봤기 때문에 일단은 실생활에 밀접한 되게 주제를 선정을 했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앱 서비스로 구현을 하려고 노력했던 거는 정확해요. 왜냐면 아까 이 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공 서비스나 프로그램 자체로도 굉장히 좋은 건데 여기는 이제 앱 서비스로 돼야지만 이제 활용도가 되게 높은 주제고 그리고 구현하려고 노력했던 부분 잘 안 되고 그래서 약간은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 좀 있고요.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관점에서는 좀 굉장히 현실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일단 뭐 요로 3, 요로 5까지 아마 하셨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래서 성능 개선 노력이 되게 돋보였다. 이쪽 부분만 이제 언급을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데이터 수집이 사실은 좀 데이터가 적어요. 처음에 좀 그 부분을 좀 간과를 했던 것 같고요. 오그멘테이션에도 한계가 좀 있거든요. 그리고 모델링 하는 부분에서 약간의 감점이 있었던 부분은 아까 저도 그걸 봤는데 이미 진행되고 있었지만 너무 깨끗한 노이즈가 없는 그걸 학습을 하게 되면 다른 게 되면 다르게 인식을 하거든요. 엣지를 학습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개선하고 시행착오를 통해서 어차피 좀 더 하게 되면 이거는 진짜 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앱 서비스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이재희 강사님께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3기 1팀은
강사님 경기 1팀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상당히 잘 봤습니다. 뭐 서비스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좀 재밌었고요. 발표도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일단은 굉장히 초반에 굉장히 열정적으로 발표하셨고 뒤로 갈수록 또 그거에 대한 기술적인 어떤 것 그리고 팀워크적인 부분까지도 상당히 짜임새 있게 재밌게 했고 그리고 또 우리 교육 과정에 약간 그 목적이 될 수 있는 약간 적성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잘 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기술적으로 이제 다양한 그 호들과 이런 난간들이 있었을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스프링 부트 또는 뭐 플러터 이런 거에 대해서 극복하려고 노력했던 부분들 그런 것들이 아마 좋은 그런 경험으로 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고생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